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나올까, 혹은 긁히는 키워드, 또 보기만 해도 눈에 땀나는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 등 한 시즌 동안 다양하게 팬들의 혈압을 솟구치게 만든 것들을 알아보는 2025 발작 버튼 시리즈, 그 8번째 편으로 레알 마드리드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발작 버튼들이 있을지 다들 준비됐나? 그거자! 가장 먼저 알아볼 발작 버튼은 수비 바사삭입니다. 이번 시즌 레알이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박살나버린 수비진 탓이 컸는데요. 직전 시즌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나가면서 장기 부상을 끊었던 밀리탕은 이번 시즌 복귀 후 폼을 끌어올리나 싶더니 이번엔 오른쪽 십자인대가 터지면서 사실상 선수 생명의 끝을 알렸고, 지금 6억 5천짜리 고급 센터백 알라바는 벌러덩 드러누워 전대회 포함해 꼴랑 599분 출장하면서 제대로 골을 빨아잡수셨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1분당 6천만 원으로 아주 칼만한 들어진 알강도가 따로 없었죠. 거기에 기대주였던 바에오는 기대만큼 크지 못해 레알 역사상 최고의 센터백 행. 이에 유스 쪽은 거의 쳐다도 보지 않는 안 감독님이 유스 짬통을 뒤적뒤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뭐 덕분에 라센시오를 발굴해냈으니 최고의 센터백 인정? 그렇게 주전 센터백은 사실상 리디거밖에 남지 않았고, 이번 시즌 역시 추어메니가 내려와 추터백으로 고생이 참 많았죠. 근데 센터백 바사삭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측면에서 터졌는데, 시즌 초반 카르바알이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얼떨결에 라이트백 주전 자리에 무혈입 상한 바스케스. 패스행! 눈물 나는 수비력을 선보이면서 빠르게 레알의 약점으로 자리 잡았고, 그렇다고 공격이라도 야무지면 다행이지만 영양가도 크게 없는 공격하러 툭하면 가출해 그 공간을 커버하느라 발베르데가 미친듯이 고생했죠. 그렇게 미디에서 똥바지 역할을 하던 발베르데는 하다하다 아예 우풀백 땜빵까지 들어가면서 재능을 낭비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 왼쪽도 재앙 그 자체였는데, 주전 레프트백 페를랑 맨디는 축구 선수가 가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환자가 가끔 축구하는 수준으로 유리 그 자체였고, 그 땜빵으로 나온 프라는 그냥 수준 자체가 1군에서 뛸 기량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알아볼 레알 팬들의 발작 버튼은 교수님의 빈자리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팀 황금기의 중원을 든든히 책임졌던 크로스. 말년에도 떨어질 줄 모르는 각종 패스 지표들이 말해주듯 꾸준히 높은 클래스를 유지했는데요. 크로스의 존재가 얼마나 팀에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예전 카세미로의 발언. 토니가 템포를 낮추고 싶으면 팀원들은 천천히 뛸 것이고, 템포를 높이고 싶으면 팀원들은 좀 더 빨리 뛸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경기 방식은 토니에 의해 결정됩니다. 라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런 크로스가 은퇴하고 맞은 레알의 첫 시즌, 교수님의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컸는데요. 레알의 중원에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여럿 있지만 모드리치는 이제 노세아로 예전만 못했고, 카마빈가는 뭔가스러운 모습으로 기대치에 비해 좀 아쉬웠고, 슈어메니는 불철주야 센터백 빵꾸 떼우러 다니라 바빴고, 발베르데는 우측면 똥 치우러 다니라 바빴고, 세바이오스는 좀 지나 싶으면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 누우면서 팬들을 한숨 쉬게 만들었죠. 그렇게 교수님 혼자 하던 경기 조율을 여러 명이서 나눠서 해야 했고, 그 결과 중원장악은 물론 골순환 자체도 안 돼. 경기 템포도 못 가져와. 약팀 상대로는 어떻게든 체급으로 찍어 누를 수 있었지만 강팀 상대로는 완전히 중원 싸움에서 쌈 싸먹혀 아주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발작 버튼은 엘 클라시코입니다. 사실상 양강체제인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와의 엘클은 한 해 농사 중 가장 중요한 매치인데요.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는 양팀이다 보니 1년에 수차례 맞붙을 수밖에 없고, 우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꺾어야 하는 상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2-4-25 시즌에는 총 4번의 엘클이 성사됐는데, 가장 먼저 10월에 맞붙은 리그 경기에서 무려 4대 떡이라는, 그것도 홈에서 클린시트 대패라는 충격적인 참사를 당한 레알 마드리드. 이후 3달쯤 뒤 스페르코파 결승에서 다시 맞붙었는데, 여기서는 5대2로 탈탈 털리면서 연이어 굴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다시 3달쯤 뒤 이번에는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만났는데, 연장 혈투 끝에 또다시 패하면서 준우승. 3주 뒤 리그 원정 경기마저도 4대3으로 패하면서 엘클 4연패를 기록. 특히 바르사의 야말만 보면 웃음이 저릴 정도로 두드려 맞으면서 거의 뭐 야말 공포증이 생길 지경이었는데요. 요런 레알은 이번 시즌 엘클 전패로 바르사에게 싹 다 우승컵을 내줬고, 팬들의 자존심은 구겨지다 못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죠. 계속해서 알아볼 발작 버튼은 빛바랜 왕좌입니다. 챔스 우승 15회로 유럽의 왕이라 불리며 진짜 세계관 내 압도적 최강자 그 자체인 레알 마드리드. 근데 올해는 왕은 무슨, 어디 동네북 수준으로 두드려 맞고 다니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먼저 비교적 약팀이라 평가받는 릴을 상대로 2배의 재물이 되면서 공식전 36경기 무패 행진에 마침표를 찍더니, 이후 홈에서 밀란에게 패배. 또 2010년대 들어 8번의 대결에서 7승 1무를 기록할 정도로 레알이 천적으로 군림하던 리버풀을 상대로도 클린시트 패배를 당하면서 씁쓸함을 남겼죠. 그래도 챔스 DNA는 어디 안 간다고 16강 프로에서 시티를, 16강에서 알레티를 꺾으면서 여전한 체급을 과시한 레알 마드리드. 근데 8강에서 아스널을 만나 합산 스코어 5대1, 무려 홈앤어웨이 더블을 당하면서 무기력하게 패했고, 결국 레알 팬으로서는 아쉬운 성적인 8강 탈락 성적표를 남기게 됐습니다. 아니 8강 정도면 괜찮게 한 거 아님? 나? 최근 4년 동안 우승 2번 하고 5년 만에 4강 진출 실패한 팀한테 그게 할 소리냐? 이어서 알아볼 발작 버튼은 발롱도르입니다. 2024 발롱은 비니시우스와 로드리, 이렇게 두 명으로 좁혀졌는데 비니는 자신이
받을 거라 김칫국을 진하게 드링킹하다 시상식이 다가옴에도 주최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쎄함을 느꼈고, 얘 무슨 초딩도 아니고 돌연 시상식 불참을 선언. 여기까지는 레알 팬들도 그냥 비니또 시작이네 하고 그냥 한숨 쉴 정도였는데, 갑자기 레알 구단 전원 시상식 불참이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레알 마드리드. 비니가 아니더라도 발롱 탑10에 벨링엄과 카르바할, 음바페, 크로스도 있고 올해의 팀과 올해의 감독 등 레알 선수들의 수상 분야가 꽤 많았음에도 그냥 무지성 보이콧 시전에 타팀 팬들은 물론이고 레알 팬들도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는데요. 심지어 로드리가 타더라도 자국인 스페인 유로 우승을 캐리한 선수였기 때문에 가서 자리를 빛내주고 박수 몇 번 짝짝짝만 해줬어도 될 일이었는데, 이번 명크는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죠. 덕분에 레알 팬들은 예전 발롱 재투표 사건의 피해자 리베리부터 시작해 모든 팬들에게 내로남불이냐며 조롱거리로 전락.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부끄러움은 오롯이 팬들의 몫이었습니다. 후에 알려진 사실로는 페레스 회장이 지시했다고 밝혀졌는데, 그간 팀의 브랜드화와 고급진 이미지 메이킹에 큰 신경을 쓰고 투자해 지금의 세계 최고 메가클럽의 위상을 만든 장본인이 발롱 하나 안 준다고 전원 불참이라는 속 좁은 결정을 내리면서 제대로 헛발질해버렸으니 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팬들은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었죠. 계속해서 알아볼 발작 버튼은 프로 불참러입니다. 이번 시즌은 참 성적도 성적이지만 외적으로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레알 TV의 우승 경쟁팀인 알레티, 바르사가 심판덕을 보고 있다며 심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대놓고 저격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물론 조판들이 판치는 나르가긴 하지만 굳이 옆집을 언급하면서 긁은 것과 더불어 단순 판정에 대한 비판을 넘어 심판 개인을 강하게 비난하며 엎어스택을 쌓았죠. 그러다 구강컵 결승을 앞두고 레알은 주심으로 배정된 벵고의 체아가 그간 레알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판정, 또 바르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판정들을 짜집기에 다시 한번 저격하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벵고의 체아는 인터뷰 도중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너희 아빠는 도둑놈이래 라는 소리를 듣고 집에 와 눈물까지 보였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때때로 실수도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최대한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레알의 행동은 너무 가혹합니다 라며 호소. 근데 레알은 이 인터뷰가 끝나고 오히려 벵고의 체아가 레알의 명백한 적대감을 드러냈다며 주심 교체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교체해주기 전까지 공식 기자회견, 훈련, 만찬 등 모든 공식 행사에 불참한다며 땡깡을 부렸죠. 뭐 당연히 이는 CR도 안 먹혔고 심판이 교체되는 일 없이 경기는 그대로 진행. 그리고 바르사에게 3대2로 패하면서 위상만 깎아먹은 채 또다시 헛발질 업고 청산 엔딩을 맞게 됩니다. 이에 팬들은 지금껏 페레스가 구단해준 것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를 표하지만 이제 슬슬 내려놓고 윗선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다음 알아볼 레알 팬들의 발작 버튼은 기행종입니다. 황족, 슈퍼스타 군단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레알은 그간 축구 내 외적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황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는 기행종들이 속출하며 팀의 이미지에 비호감 스택을 크게 쌓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분야에서 보법이 다른 안토니오 리디거. 시즌 초반부터 킴 매니저 뺨을 후드려 패는 장면으로 폭행 논란을 일으켰는데, 국내외 할 것 없이 스텝 표정을 보면 단순 장난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가깝지 않나며 큰 비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구강컵 결승 때에는 판정에 불만이 생기자 주심을 향해 얼음을 던지며 욕설을 내뱉다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요. 또 비니시우스는 이번 시즌 역시 경기 중 불뚝불뚝하는 성질로 여러 마찰을 일으켰고, 그리고 음바페, 리디거, 세바요스는 챔스 16강 알레티에게 승리 후 상대 팬들을 향해 소중히 세레머니, 목 긋기, 주먹 감자를 시전하면서 기본적인 포메 규칙 위반이라는 혐의로 징계를 받으면서 팀의 비호감 이미지에 일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발작 버튼은 무관입니다. 이번 시즌은 레알 팬으로서 외적으로 자본과 더불어 축구 내적으로도 주요 대회 무관에 그치면서 최악의 시즌이 되어버렸는데요. 챔스는 일찌감치 8강에서 탈락했고, 코파델레이와 수페르코파는 숙적 바르셀로나에게 따이면서 준우승에 그쳤죠. 그리고 리그는 중반쯤 바르셀로나가 흔들리면서 레알에게 역전의 찬스가 분명히 있었지만 옆에서 함께 흔들어 제끼면서 같이 막아버렸는데요. 거기다 우승 레이스에 있어 마지막 희망이었던 엘클에서 패해 또다시 트로피를 넙죽 갖다 바쳤죠. 그 결과 레알은 주요 대회에서 무관이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남기면서 팬들을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